안녕하세요. 디지트 생명과학부의 전영서라고 합니다.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지난 12월에서 3월 사이에 했던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만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생활사 연구를 통한 코비드19 치료 기술 개발 연구로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됐던 거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생명과학은 이제 특히 이제 실험 과학이기 때문에 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그 점이 이제 고민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도 이미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학교에 와서 거의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미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미 다른 계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4명의 학생과 같이 하였는데, 그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이제 시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다니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친구들이 이제 가능한 거의 늦은 저녁 시간에 주로 이제 줌을 이용해서 이제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실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불가피하게 뭐 저희가 이제 이 연구 주제에 맞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각각의 이제 스텝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자세히 이제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각각 공부한 후에 그런 각각의 스텝을 어떻게 막아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전시켜서 뭐 가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까지 가는 그런 전 과정을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라도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제 뭐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사전 과제 수행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연구 주제 관련 리뷰 논문 2편을 이제 보내가지고 읽게 하고, 뭐 매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뭐 질문도 받고 제가 이제 이론 설명도 해주고 같이 토론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전 연구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제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웠지만은 이제 대강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들어와서 어떤 스텝을 거쳐가지고 복제를 해서 세포를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 정도의 이제 지식은 알게 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집중 연구 지도 기간에는 이제 매일 최소 1회 줌 미팅을 통해서 그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억제를 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논의를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생이 4명이었기 때문에 2인 1조로 이제 2팀을 나눠가지고 그 각 팀별로 어떻게 바이러스를 억제할 것인가, 그 억제 표적을 일단 팀별로 2개 정도 정하게 했고요. 이제 계속 토론하고 뭐 질의응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표적을 결정했고, 그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아이디어를 도출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세포 실험, 동물 실험, 뭐 임상, 뭐 이론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쭉 해가지고 발표 자료 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한 후에 사후 연구 지도 기간에는 이제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줌 미팅을 활용해서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습니다. 뭐 팀은 이제 조교로는 이제 윤소영 연구원이 이제 수고해 주셨고, 이제 김우진, 윤현수, 김혜릭, 정미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자세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전 연구 과제 수행 지도 기간에는 이런 이제 리뷰 논문 2편을 보내가지고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였는데, 뭐 사실 이제 그 리뷰 논문이 이제 뭐 전문가들도 읽기가 어려운데 뭐 그때 그 학생들은 상당히 이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읽어주고 이해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 연구 이제 과정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뭐 그래서 우리가 약을 만들 때 그냥 이론 수업을 하고 뭐 약만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러스 생화 연구를 통해서 치료제 표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치료제 개발 사례 이런 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 1조로 이제 2팀으로 구성하여서 각각 치료제 표적을 선정하고 그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팀별로 이제 각각 표적하고 그 표적의 제어 방법을 이제 하면은 뭐 여기 자 이것도 여기 지금 동영상이 안 되는데요. 어떤지를 설명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에이스2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은 이제 RDRP의 어떤 상대적인 장점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팀으로 나눠서 이제 각 팀이 자기들이 선택한 표적, 그다음에 그 표적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 방법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제가 거기에 피드백을 주고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팀별로 치료 표적 선택, 뭐 제어 방법 보완, 뭐 이론적이지만 그걸 어떻게 인비트로에서 연구할 것인가, 뭐 세포 기반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동물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임상, 임상까지 가서 신약 개발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같이 이제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발표용 슬라이드를 제작하였고, 뭐 그 슬라이드 제작에 대해서도 뭐 자문을 제공하고, 뭐 이제 줌 미팅이지만은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발표 프레젠테이션 연습하고, 또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제 결과 발표할 때 뭐 저와 조교도 같이 참여해서 뭐 칭찬도 해주고, 또 프레젠테이션 뭐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연구 수행 지도에는 결국에는 이 기간 동안은 최종 연구 보고서 작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메일과 이제 저희 단톡방도 이제 개설해서 뭐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볼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이 완성됐을 때 이제 제가 보고 이제 교정도 해주고 이제 피드백 제공을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이제 완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어려웠던 점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그 스케줄을 좀 맞추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4명 학생 모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피드백도 이제 잘 해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새롭게 구성된 팀 학생들은 전혀 연락이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제가 첫 미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팀별로 학교별로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민 양자공학과의 김영철입니다. 그 앞에 이제 전영수 교수님께서 지도 사례를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제가 제가 사실은 이 지도 사례를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좀 받았을 때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연구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극도로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례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워낙 뭐 다른 교수님들이나 조교분들이 본인들의 철학을 가지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했는데 뭐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했는지 학생들과 프리-URP를 진행했는지보다도 네,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영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많이 하셨는데 뭐 교수님들마다 좀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시작과 끝은 교수가 함께 해주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를 이제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이것도 이제 전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그 시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을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로 함께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끝은 이제 학생들 발표 자료를 이제 듣고 피드백을 주는 이제 상황이 이제 있는데요. 이때 이제 좀 상세하고 친절한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발표 자료 성향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냈습니다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이제 프리-URP 동안 학교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도 너무 많아지고 너무 복잡해지고 그냥 정보 전달력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봐서 학생들한테 발표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좀 피드백을 주고 발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코멘트를 좀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싶은 것은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질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수가 먼저 질문을 샘플로 좀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정말 단순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 저런 질문을 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를 단위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다. 질량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도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으로도 받아들여지지만 이 단순하고 당연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뭐 저도 그랬고 사실은 이 당연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좀 단순한 질문을 많이 교수가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아, 저 정도 단순한 수준까지도 질문을 해도 괜찮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질문의 말문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이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실 질의응답 과정이 이제 학생들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교수가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든 질문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교수님은 고등학교 때 연애했었나요? 뭐 조교님들도 교수님께 혼날 때 있어요. 뭐 이런 등등의 정말 그 아무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조성을 해주면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사실 15분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요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은 교수가 함께 하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